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본경선 첫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후보님의 실속형 아파트는 현실성이 거의 없고요. 무늬만 실속형이고 내 집 앞 5분 버스 정류소, 내 집 앞 10분 지하철, 속빈 강정이 아닌가.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건에 대해서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내란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두고 상당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란 자리는 대권 도전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고 제게 선거는 상대 후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네, 이른바 명픽 정원호 후보를 향해 박주민, 전현희 후보의 집중 공세가 쏟아졌고 이 정 후보는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인상 깊게 보신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 다 보지는 않았지만 주도권 토론까지 제가 좀 봤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정원호 후보의 경우에는 박주민, 전현희 그 경선 상대자와 맞대결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 발언의 그 대상은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 나왔지만 뭐 대권의 디딤돌이다 이런 부분도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보통 현 시정에 대한 비판도 간간히 집어넣는 것으로 볼 때 본인은 경선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전현희 후보가 여러 번 공세를 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 시정에 대한 현황을 의외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노후 하수관 그 교체 지금 계획이 얼마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GPU 같은 경우에 이제 정원 후보가 내건 것 중에 하나가 AI 기반 행정이거든요. 근데 AI 기반 행정 등을 민간으로 확대하려고 그러면 사실 전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전력에 대해서도 수급 계획이 좀 불완전하다. 그것들은 이제 박주민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오세훈 후보에 도움되는 토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서울시장 경선 과열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특보님께서 보시기에 어제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에게 좀 점수를 좀 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민주당 쪽의 서울시장 후보 세 분 모두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잘 살렸던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 출신의 다선 의원들은 그 공격자로서의 창을 잘 썼던 것 같고요. 삼선의 구청장 출신의 정원호 후보는 행정가로서 또 방패를 잘 또 막았던 것 같습니다. 창과 방패가 격돌한 만큼 어느 한쪽이 크게 이기고 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특히 정원호 후보가 이 두 분의 매서운 공격을 잘 막아냈다라는 쪽에서 보면은 조금 한 1점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특히 시민과의 불편함을 쌓는 것이 선거다라고 얘기한 부분, 저는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토론회가 있던 어제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과거 해외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성 직원과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면, 또는 공문서를 허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성별만을 딱 가리고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성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각급으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몹시 파격적이고 이례적입니다. 네, 김재섭 의원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전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이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여성 직원과 단둘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서류에는 이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출장 이후에 승진을 두 급수했다는 점, 이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저는 평상시에 젊고 패기 있는 분이다. 그리고 바른말을 잘해서 상당히 보수 정치인으로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사실관계를 반박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질라진 의혹 제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가졌던 이 그동안의 기대감을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보수의 구태 정치인들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실망이 좀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여직원과 단둘이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것은 성동구청에서는 3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11명의 그 동행자들이 있었던 그런 행사 참여였었다는 것이고요. 김재섭 의원께서 여직원 그리고 뭐 그 휴양지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들을 좀 쓰셨는데 네. 이건 너무나 악의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도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별은 표기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동구청에서 둘이 간 거는 맞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두급수를 갑자기 승진하는 거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기제라는 것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임기제라는 것은 어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늘공이라는 것처럼 9급으로 들어가서 8, 7, 6, 5, 4 이렇게 진급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 공모 과정에 나온 직급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저는 뭐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사례도 아니고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충분히 어느 지자체에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을 마치 이 성동구청에서 그 정원호 후보와 이 임기제 공무원 간에 뭔가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의혹을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측면에서 정치 공세는 아닌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 후보 측에서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라며 김 의원을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당시 출장은 11명이 동행을 했고 성별을 남자로 기재한 건 단순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다른 해외 출장권에서는 그런 적이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그때만 실수가 나왔다는 건데,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 이게 충분하다고 좀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김재섭 의원의 문제 제기에 어디가 허위가 있었는지 본인의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서류만 보고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근데 서류상만 보면 일단 2명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공무 출장 그 심사 의결서라는 결의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공무원이 공무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 동행하는 사람 또는 시간, 방문지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민간인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심사 의결서는 사전에 작성돼서 심사위원회에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심사위원회에서 저것만 보고 이게 적절하다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성분인데 남성분으로 기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심사위원회에 정보 제공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일단 거기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캔들로 우리 국민이 한때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심사위원회에서 보는 관점이 왜 구청장과 여직원 단둘이 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남성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여성과 단둘이 가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정보를 잘못 받는 거잖아, 심사위원회에서. 네. 그러면 구청에서 저거는 오기로 치부될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심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심각한 겁니다. 자, 여직원 단둘이 갔는지 여부에 대한 적절성 여부보다 이 심사위원회에 대한 정보 제공 자체가 그릇되게 됐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자 측에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심사 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건 사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연이은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째로 이거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하나는 자, 임기제 공무원의 역할이 청년 정책 담당입니다. 청년 정책 담당과 이번 출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또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갔다 온 이후로 그대로 결과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 행선지에 적절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휴양지 이거 가서 평가를 거기서 평가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꼭 휴양지에 가서 평가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이런 그 여직원과 단둘이 동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적절성 여부, 이 부분도 있지만 평가 회의를 왜 굳이 칸쿤이나 휴양지에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물론 거기가 뭐 직항이 있다, 경유지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3가지 점 측면에서 정원호 후보자 측이 조금 더 성실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허위사실입니다라고 고발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적절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일정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업무 칭찬을 하면서 단숨에 서울시장의 유력 후보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후보들이 좀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모양새인데 이전에 보니까 이제 여당 후보들이 도이치모터스 후원 의혹을 되게 공세를 많이 했고 이번 의혹까지 나오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의혹 제기들이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 수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들 때문에 정원호 후보자가 지금 서울 시민들의 높은 지지, 기대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라는 방식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국민들이 평가하시는지가 이미 선거 때마다 다 확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네거티브가 이렇게 판치는 것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그 정원호 후보자뿐만 아니라 박주민 후보자, 전현희 후보자 모두가 굉장히 그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도 계십니다. 그리고 TV 토론이 한 번 더 남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네.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서울 시민들께 그 변화하는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경쟁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신경전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한동훈 씨가 저보고 같이 뭐 붙자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동훈 씨가 그 어디에 출마하는지 그 출마에 따라 제가 선택할 이유가 하등 없다. 제가 선택하고 난 뒤에 한동훈 씨가 오면 뭐 제가 또 대응해드려야죠. 산은 산인데 부산이 아니라 뭐 군산, 안산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자기 좀 이렇게 보내달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안 쓰는 용어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놓고 하셨던데 뭐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 있습니까? 네,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재보궐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산 북구갑.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빅매치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 나온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 대표가 29.1%, 한 전 대표가 21.6%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두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률도 거의 절반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다소 조금 오히려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 측에서 보면 이 만족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찌됐든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본인들의 앞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어느 정도 참고 자료는 되겠죠. 그 참고 자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산에 출마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런 아마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산 보궐은 부산시장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네. 실제 부산 선거의 어떤 방향성하고 또 일치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대표의 부산 출마가 부산시장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민주당에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부산 선거 그 격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도움을 서로 간에 주지 않을 거고 따라서 두 분이 부산에서 맞붙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완패로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두 분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적대적 공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무소속 신분이 무당적 신분인 한동훈 전 대표와 그다음에 중소정당의 수장 출신인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뭔가 국민적 관심사를 끌기 위해서는 두 분이 같이 빅매치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지역이 두 분께 허락된 공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심사숙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출마 거론자까지 포함한 4자 대결에선 조국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이 20% 중반대로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고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 17.5%, 김두관 전 의원 11.6%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출마할 경우에 양당에서 실제로 공천을 할 걸로 보십니까? 당연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은 뭐 해야 된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사자 대결로 갈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 거의 뭐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과 이 전북 지역을 그 겨냥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출마를 할 배짱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대구 아니면 부산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자가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저희가 여론조사를 돌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좀 전에 윤기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 이 선거 구도가 이 재보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장 선거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판단을 좀 더 당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대구 지역이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대구의 이 시장 후보가,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가 누구냐, 또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산에서의 사자 대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대구에서의 삼자 대결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법무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정당 대표도 지냈고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경전이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야 뭐 두 분 모두가 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기 때문에 서로를 신경전 안에 넣고 그 계속해서 견제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멀리 2030년에서는 대선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하겠지만, 당장 지금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재보궐선거에서 누가 국회에 먼저 입성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진로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네. 지금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소속에 준하는 수준에서의 관심도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빅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주목도가 높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계속해서 이 잠재적인 대상 파트너로 놓고선 경합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주호영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가 사퇴를 했고 주 의원도 이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좀 한번 예측을 해봐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대구. 저는 대구 수성갑이 이제 뭐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을 했는데, 일단 대구시장과 관련해서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 약간은 바뀌겠지만, 가처분이 인용되게 되면 아마 그 경선에 뛰어들게 되는 거겠죠, 주호영 의원이. 그렇다면 수성갑에 대해서 비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빈 수성갑에 이진숙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올 여지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주호영 그 의원이 무소속 나가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척을 질 수 없는 주호영 무소속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미묘한 것이고, 거기 한종훈 전 대표를 밀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각되든 인용되든지 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수성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출마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럴 만한 정치적 공간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